보이니까 한 번 하고 한 달 있다가 보통 하게끔 합니다. 그리고 그 배출된 그 콜레스테롤 그것들을 이제 밖에 놔두면 한 3일 있으면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.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요. 그게 이제 몸속에서는 수분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체 형태로 있는데 몸 밖으로 나오면 이제 또 이렇게 약해집니다. 이렇게 녹아버리는 거죠. 여기서 이제 양한방 협진을 하시는 원장님 중에서는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. 치료에도 적용하시는 분이 이거 아시는데 이걸 안 해보신 분들, 이제 의사나 한의사 분들은 이게 잘 모르세요. 이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제 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수치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이 청기누설에서는 저희 한의원 와서 이제 그걸 찍어갔어요. 찍어가서 이렇게 배출된 거를 그 카이스트 산하기관에 보내봤는데요. 실험을 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 안에 다량의 박테리아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이제 그런 곳이 있는 거죠. 하수 처리장 속에 가면 바이러스, 박테리아, 기생충 이런 게 많듯이 모든 혈액이 자는 동안 간에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찌꺼기들이 다 모입니다. 바이러스, 박테리아. 그래서 그 바이러스, 박테리아가 뿜어내는 그 독소 때문에 우리 피곤한 것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밖으로 이제 빼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심장에서 피가 전신으로 갈 때 맑은 피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 탁한 피가 돌아오는데요. 그 탁한 피가 바로 심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간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거죠. 그래서 이 지용성 노폐물은 대변으로, 담즙 형태로 대변으로 빼고 그 다음에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콩팥으로 빼내는 겁니다. 우리 흔히 요산, 통풍, 그 관절 아픈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러면 우리 이 지용성, 간에서 지용성 노폐물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이렇게 빼내는 이 과정 속에 문제가 생기면 이 요산이 관절에 끼면 통풍이 되고요. 이 요산이 심장에 박히면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 통풍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은 간을 디톡스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. 왜냐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기 때문에 우리 콩팥이 안 좋다 하더라도 먼저 간부터 치료하는 게 맞고요. 그 한의학에서는 간하고 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 해독하는 능력, 하수 처리장 같은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눈이 자꾸 나빠집니다. 그리고 이 콩팥은 이제 간의 찌꺼기가 흘러내려오는 하수 쪽인데요. 콩팥이 나빠지면 한의학에서는 이 귀가 나빠집니다. 왜냐하면 그 콩팥을 반으로 자르면 귀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명이나 난청이 왔을 때 보청기를 쓰기 이전에 먼저 간을 디톡스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는 보청기도 사용해 보는 게 좋죠. 눈이 안 좋을 때도 백내장 수술 이미 상황이 진행됐으면 백내장 수술해야 됩니다. 황반변성 같은 경우도 병원 가서 조치할 건 조치하고 그런 다음에 간 디톡스도 같이 겸해 보는 게 좋죠. 그리고 여기 담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변비를 좀 이렇게 심하게 한 5일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대변 보는 아가씨들이 있는데요. 보통 그런 경우는 담즙 부족형 변비입니다. 이 담즙은 장에 참기름처럼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변비약 먹을 때만 좋아지고 뭐 따뜻한 물 먹고 배찜질 할 때만 변을 보다가 그걸 안 하면 또 변비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담즙 부족형 변비죠. 그런 경우는 간 디톡스를 통해서 이렇게 변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쨌거나 간은 정수기 필터처럼 필터 기능을 하다가 기능이 떨어지면 밑으로 독소가 안 빠지고 위로 넘칩니다. 꼭 하수구에 머리카락 끼면 물 넘치듯이.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, 검버섯, 기미, 주근깨, 뭐 여드름, 아토피, 피부에 뭐가 자꾸 올라옵니다. 그거는 이제 일단 피부과 가서 치료받을 건 치료받지만은 이 아랫배 쪽에 하수구 쪽에 뭐가 막혀 있다고 또 보셔야 되기 때문에 피부에 자꾸 잡티가 생기거나 피부색이 어둡거나 얼굴이 붉거나 특히 몸에 햇빛도 안 받는데 자꾸 점이 많아지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우리 어항, 우리 몸이 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. 이 어항에 물을 안 갈아주면 자꾸 이끼가 생깁니다. 그래서 자꾸 몸에 잡티가 생기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고 특히나 이게 빨간색 점이 있어요. 붉은색 고춧가루가 그 빨간색 점은 한 개만 있어도 간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. 특히 영어로 이제 검버섯이 리버 스팟이에요. 간이 안 좋으면 생기는 점입니다.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몸에 검버섯이 있어도 간은 한 70% 어떨 때는 70% 이상 망가져도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거죠. 그래서 검버섯을 그냥 뭐 피부과 가서 빼는 것만 하더라도 또 재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신호로 보시고 치료에 임하시면 되고요. 담석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 간 디톡스를 통해서 담석을 빼낸다 그러면 담낭 안에 있는 담석을 생각하시는데 담낭 안에 있는 담석은 사실 칼슘 담석이기 때문에 딱딱한 돌 같아서 잘 빠지기 어렵습니다.
간 디톡스를 통해서 빼내는 담석은 이 콜레스테롤 담석입니다. 콜레스테롤 담석. 그래서 가끔 의료인 하시는 분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담석이 어떻게 빠지냐. 그건 수술해야 빠지는 거지 빠질 수 없다 했는데 그 담석은 용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. 콜레스테롤 담석을 빼는 겁니다. 칼슘 담석을 빼는 게 아니고요.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이 콜레스테롤 담석을 너무 이렇게 꽉 막힌 상태로 오래 놔둬버리면 이 농축되어 있는 담즙이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 담낭 안에 이제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담낭을 떼냅니다. 그래서 담낭을 제거한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이 콜레스테롤이 껴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간 디톡스를 해야죠.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화가 옵니다. 이 쓸개 떼는 사람들도 간 디톡스 해야 되냐고. 그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죠. 실제로 제 친구도 쓸개를 떼내고 나서 고기를 먹으면 자꾸 설사를 한대요. 소화가 안 된대요. 그런데 이 간 디톡스를 하고 나서 소화가 된다고 해요. 왜? 이 간에서 담즙이 이제 나와주니까. 이 담낭이 하는 역할은 사실 담즙을 많이 농축해서 저장하는 은행 같은 거예요. 갑자기 담즙이 많이 필요할까 봐 저장하는 곳인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 담즙을 항상 잘 나오게끔 평상시에 해놔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간이 나빠지는 원인 중에 대변 보는 자세도 있습니다. 대변 보는 자세가 왜 간에 안 좋냐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쭈구리가 앉듯이 대변을 보면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습니다. 그런 경우 기계로 검사해 보면 대장이 직선이 돼요. 근데 평범하게 대변을 보면 무릎하고 엉덩이 똑같죠, 높이가. 그런 경우는 이 대장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 변이 조금씩 남습니다, 못 느껴도. 그래서 선진국은 대장암이 많고 후진국은 대장암이 별로 없다는 거죠. 그리고 대장암을 떠나서 여기에 변이 남아있으면 암모니아 가스가 자꾸 혈액으로 들어가서 간이 자꾸 나빠집니다. 몸이 나빠집니다. 그래서 대변을 볼 때는 반드시 이런 발판을 마트에 가면 뭐 3,000원짜리 4,000원짜리 뭐라도 하나 이렇게 해서 먼저 앉은 다음에 좌변기에 앉은 다음에 다리를 살짝이라도 올려가지고 무릎이 엉덩이보다 높게 반드시 만드셔야지 변이 끝까지 나오고 간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35도 각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.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편리한 걸 사용하세요. 너무 큰 걸 갖다 놓으면 또 화장실 열고 닫기가 힘드니까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 뭐라도 하나 구해서 꼭 그렇게 하시고요. 저는 사실 예방의학 박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죠. 지방간이다, 간경화다 이럴 때 간 디톡스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안 아프더라도 1년에 한 번씩, 1년에 2번씩 그래서 간의 찌꺼기를 빼주면 항상 맑은 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인디안들처럼 암에 잘 안 걸릴 수 있는 거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재발이 잘 안 되는 거죠. 요즘은 암의 완치 판정을 받아요. 5년 정도 지나면 완치 판정. 그런데 5년 지나서도 또 재발을 할 수 있죠. 왜? 식습관이나 오염 속에 살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1년에 한 번은 이제 간 디톡스를 하는 것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건 저희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톡스 세트입니다. 과일을 발효해서 만든 거고요. 이건 이제 혈관 디톡스고 이거는 장 디톡스입니다. 지금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거의 양방 한방 같이 이렇게 치료합니다. 쉽게 설명하면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곰팡이를 닦아내는 치료는 현대의학이 빠릅니다. 진통제, 소염제, 스테로이드, 항히스타민제 바로바로 치료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죠. 그게 필요합니다. 하지만 그걸로만은 안 되고 볼로 떼서 습기를 제거해야지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듯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모션 파트, 케미컬, 스트럭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주면서 급한 불은 이쪽에서 또 동시에 양쪽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 과정을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대체요법까지 검증된 걸 가져와서 쓰는 거죠. 그 중에 이제 영양학, 기능의학이라 그러죠. 지금 의사분들도 기능의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약을 써도 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.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도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. 근데 우리가 한 어느 정도 영양소가 필요하냐면 한 끼 식사에 40가지가 필요하답니다. 근데 그 중에 물, 산소, 햇빛도 있대요. 근데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그래서 불균형이 생기죠. 에너지 불균형.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그걸 더 채우려고 과식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먹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.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. 40가지라 그래서 반찬을 40가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된장찌개 하나 끓이더라도 그 안에 감자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. 멸치 같은 거. 그래서 음식을 그냥 반찬이 많지 않더라도 하나 끓일 때 양념이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니까 고루고루 먹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냥 라면 하나 먹는다.
국수 하나 먹는다. 가끔은 먹을 수 있죠. 근데 그거는 여러 영양소가 없어요.